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죽음에 당당히 아니요, no 라고 외친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1. 사신, 과의 경주, 존 콜터, 1809년 전설적인 루이스 앤 클라크 탐험대의 일원이었던 존 콜터는 친구 존 포츠와 함께 비버를 사냥하기 위해 제퍼슨 강, 오늘날의 몬태나주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호랑이 굴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백인들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던 블랙피트족의 영토였기 때문입니다. 재앙은 매복 공격과 함께 닥쳐왔습니다. 콜터는 항복을 선택했지만 포츠는 카누 위에서 저항하며 원주민 전사 한 명을 사살했습니다. 그 대가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포츠는 친구가 보는 앞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맞고 인간 고슴도치가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난도질당했습니다. 콜터는 옷과 무기를 모두 빼앗긴 채 알몸이 되었습니다. 블랙피트 족장은 그를 당장 죽이는 대신 잔인한 게임, 즉 인간 사냥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족장은 광활한 초원을 가리키며 콜터에게 먼저 달릴 기회를 주었고 곧이어 피해 굶주린 수백 명의 전사들이 그를 뒤쫓게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콜터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날카로운 돌과 가시덤불이 맨발을 찢어발겼고 극심한 피로로 인해 코피가 쏟아졌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창을 든 전사 한 명이 바로 코앞까지 쫓아온 것을 본 콜터는 갑자기 멈춰서서 두 팔을 번쩍 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돌발 행동에 당황한 전사는 넘어지며 창을 부러뜨렸습니다. 찰나의 순간 콜터는 부러진 창을 집어들어 적을 제압하고 다묘를 빼앗아 다시 도망쳤습니다. 마침내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강물로 뛰어들어 물속에 있는 비버굴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뼈를 깎는 추위와 머리 위에서 들리는 적들의 수색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좁은 공간에서 코만 내민 채 몇 시간을 버텼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물 밖으로 나와 11일간의 처절한 도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몸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며 나무뿌리만으로 연명했고 험준한 산길 300마일, 약 480km 이상을 걸었습니다. 리틀 비콘 요새에 도착했을 때 콜터는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2. 고독한 수술, 레오니드 로고조프, 1960년 9월 26세의 젊은 의사 레오니드 로고조프는 얼어붙은 남극 대륙에 위치한 소련의 노보라자레프스카야 연구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13명으로 구성된 탐험대의 유일한 의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으나 1961년 4월 29일 로고조프는 오른쪽 복부에 극심한 통증과 고열, 구토 증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외과 의사였던 그는 자신의 머리 위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맹장이 터지면 죽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심각한 눈보라 때문에 구조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었고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은 1.000 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었던 로고조프는 의학 역사상 가장 무모하지만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자신을 직접 수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3명의 동료에게 거울을 들고 도구를 건네며 만약 그가 기절하면 아드레날린을 주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5월 1일 새벽 2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소 마취 후 로고조프는 자신의 배를 10cm가량 절개했습니다.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은 좌우가 반전되어 너무 어려웠기에 그는 장갑을 벗고 맨손의 감각만으로 내장을 만져야 했습니다. 피가 낭자하고 현기증과 구역질이 몰려와 그는 4에서 5분마다 쉬어야만 했습니다. 더욱 끔찍했던 것은 감각의 위존에 수술하던 중 실수로 대장을 건드려 맹장을 찾기도 전에 그것을 먼저 봉합해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투 끝에 거의 2시간 만에 그는 퉁퉁 부어 터지기 직전인 맹장을 제거하고 스스로 배를 봉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주 후 로고조프는 정상적으로 걸으며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초인적인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3. 구름 위에서의 추락, 율리안의 쾌케, 줄리안 코에프, 1971년 크리스마스, 17세 소녀 율리안의 쾌케는 어머니와 함께 아마존 정글의 연구소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LANSA 항공 508편에 탑승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악명이 높은 항공사였지만
다른 표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륙 30분 후 비행기는 거대한 폭풍우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번개가 오른쪽 날개를 강타했고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비행기는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좌석 벨트를 맨 채 튕겨나간 율리안에는 3.000m 상공에서 아마존 정글로 자유 낙하했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빽빽한 나무 수강과 지면에서 올라오는 상승 기류가 충격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율리안에는 다음날 아침 깨어났지만 혼자였고 뇌진탕, 쇄골 골절, 한쪽 눈의 부상, 그리고 안경마저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물을 찾으면 물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아버지의 생존 지침을 기억해낸 율리안에는 유일한 식량인 사탕 한 봉지를 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정글을 헤맸고 팔의 상처에는 구더기가 들끓어 살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4일째 되던 날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좌석에 묶인 채 머리가 땅에 박혀있는 다른 승객 3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탈진 상태로 10일이 지났을 때 그녀는 강가에서 작은 보트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방법을 떠올려 휘발유를 상처에 부었고 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구더기 30마리를 뽑아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현지 벌목꾼들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율리안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전설 속 물의 여신이라 생각하여 겁을 먹었지만 곧 그녀를 구조했습니다. 율리안의 쾌케는 92명의 승객 중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또한 추락에서 살아남았었지만 부상이 너무 심해 율리안에와 멀지 않은 정글 속에서 며칠 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눈물겨운 기적이자 강인한 생명력의 승리였습니다.